안녕하세요. 꽃님사주예요. 오늘 일주론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주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주론으로 재물복, 배우자복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단식 판단이라고 하죠. 이런 단식 판단으로 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면 좀 적중률이 높은 면이 있어요. 이게 모든 사주에 다 이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부 사주에는 굉장히 일주론만으로도 적중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일주론은 그 일주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만 사용하시고 내 옆에 어떤 글자가 왔을 때 이 특성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셔야 돼요. 자, 오늘은 신묘일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신묘일주는 일단 이제의 가장 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육식갑자 중에서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신묘한 일주예요.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낫으로 풀을 베는 형상으로 약간 삶을 사는데 중간에 좀 끊김, 중단수가 많고 약간 어떤 일에 초반고생이 좀 심해요. 불운이 좀 따르기가 쉽습니다. 보통 신묘일주분들이 직접 사주 상담을 올 때는 이제 망했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됐거나 좀 삶이 힘들었을 때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 자존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 독단적으로 일을 다 해놓고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도움을 청하러 오거든요. 신금 칼날이 약간 묘목을 찍어 누르는 모양새라 위아래로 또 현침을 두고 있죠. 그래서 매우 좀 까칠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신금을 지지로 내리면 유금, 묘목을 천간으로 올리면 을목이잖아요. 그래서 천충지충을 하고 있어요. 금목 상쟁이라 이제 부부관계가 좀 원만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유화라고 해서 방랑기,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기운이 좀 많답니다. 이제 금은 수확을 우리가 의미를 하고 목은 파종을 의미하잖아요. 약간 씨앗 이렇게.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바로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결과지향적, 약간 결과 중심? 사랑을 해도 과정보다는 행위 중심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약간 인내심? 이런 것에 조금 중점을 두고 사시는 게 필요해요. 지구력이 좀 약하죠. 그리고 금금목으로 천간에서 찍어 누르는 이렇게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그 편제잖아요. 탈제가 심할 수 있어요. 묘목이 왕지라서 가불목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이제 겉으로 보이기도 속으로도 굉장히 욕심이 많다고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묘목 자체가 천파성이고 이 절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 돈을 버는 능력도 좋지만 돈의 탈제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신묘일주가 돈을 좀 쥐고 사시려면은 뭐 굉장히 긴 적금, 뭐 10년 적금, 20년 적금 이런 형식으로 차곡차곡 모아가셔야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 성향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나 화 기운이 좀 유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투기성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성격도 급하고 투기성도 있는 데다가 그럼 돈이 남아나지 않겠죠. 일득 삼실의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백토지세라고 해서 무속, 신기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깊어요. 약간 신기, 신금, 묘목 이것도 다 음기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음성적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그래서 약간 신묘한 기운하고도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돌아다니면 몸이 아파요. 신묘가 또 오미 관이 또 공망이기 때문에 좀 절제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약해요. 그리고 좀 공명심, 뭐 출세욕 이런 것도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성실성에 조금 초점을 두시고 이제 조금 살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보통 신묘일주들은 이제 금금목으로 굉장히 예쁘게 칼로 조각하는 모양새라 이쁘거나 좀 단정한 스타일의 분들이 꽤 많아요. 육식갑자를 15글자씩 한 세트로 나누면 4세트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에서 세 번째 교신에 해당되는데 약간 토라지면 굉장히 잔인해서 꼭 응징을 하려고 해요. 보복심리, 뭐 온유월의 서리 뭐 이런 게 굉장히 심해서 이런 신묘일주분에게 약간 책 잡힐 일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약간 잔인한 면이 있거든요. 신금이기 때문에. 조바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칼날 위에 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많고 잘 안 믿어요. 그리고 불안도도 좀 높고 좀 신경이 예민하고 그래서 직감이 잘 맞고 꿈도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활인업이나 이렇게 베풀고 살지 않으시면 조금 흉화가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안테나라고 하죠. 이 신금이 안테나예요. 토끼가 귀를 쫑긋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소문을 많이 듣고 소문을 또 잘 퍼칩니다. 정보통. 약간 비밀 담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명의 경우 아내가 재성이 배우자 궁에 들어와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어때요? 신금이 찍어 누르고 있죠. 내 아내를 내가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묘목이 왕지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이 강해요. 지장간에 가불목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통제가 되나요? 토끼는 통제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저들판에 뛰어드는 토끼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굉장히 필요로 하죠. 아내는. 그래서 집안에 가만히 있는 여자분이 거의 없으세요. 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다 외부 활동을 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결국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자칫 신묘일주가 신강해 버리면 아내가 아픕니다. 너무 이제 내가 통제하고 있지 않은지 아내를 아프게 하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묘일주가 너무 신강하게 되면은 아내의 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워요. 남명의 같은 경우에는. 여명의 경우는 자칫 하다가는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둘이 짝짝꿍해서 왕따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분을. 그래서 굉장히 외로워서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본다거나 다른 음성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인지하셔야 된다. 모든 사주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옆에 네 글자가 어떤 게 오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응용이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여자분은 시댁에 돈이 많은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댁한테 좀 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신묘일주 여자분도 신묘일주 남자분도 배우자는 밖에 나가서 자신의 직업을 갖는 게 서로에게 유리하다. 근데 신묘일주가 좀 신강해야 이 재를 다루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써야 돼요. 인수는 자격증, 라이센스, 전문 라이센스가 있어야 내 길을 올곧게 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만약에 신묘일주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면 직업이 100개, 1000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던 길을 굉장히 잘 뒤집어요.
묘목이기 때문에, 이 천파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쪼개져요. 하는 일이. 내 돈이, 어떤 갈 길이. 그렇기 때문에 운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근데 이제 신묘일주가 차라리 가을 겨울생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 묘목을 봄 여름에 난 신묘일주는 키운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신금이 누르기 때문에 활발히 키우기 어렵거든요. 이 전체 구성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묘목을 키울 수 없는 가을 겨울생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 그 전체 원국이 잘 배치되기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구조냐에 따라 틀린데, 이 묘목 자체를 묘유충이라는 걸로 없애버려서 아예 내가 묘목을 키우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토생금, 금생수, 신생제로 가는 모양새로 간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묘유충이 있어야만 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먹으면 반드시 해내려는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길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지만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하려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말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잘 안 들으시거든요. 약간 내가 잘난 맛에 아니면 내가 맞다라는 게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조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게 이제 삶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